안녕하세요. 저는 LLM 리즈닝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게 된 6기 송원준입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주제를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좀 가볍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 약간 서베이 형식으로 좀 다양한 연구들을 최대한 모아보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는 이렇고요. 일단 리즈닝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LLM의 기능이 점점 발전하고 이제 더 이상 형상시키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태스크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그동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로지컬한 경우도 있고 수학 문제 풀기, 코딩하기, 그다음에 뭐 멀티모달을 활용해서 리즈닝을 한다. 뭐 이런 사례도 다양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리즈닝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예전에는 풀 수 없었던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보자 라는 거를 리즈닝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리즈닝이라 하면 이제 추론이라고 사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뭐 LLM이 추론을 하는 게 맞냐, 뭐 그냥 통계 머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오늘의 뭐 얘기할 주제가 조금 거리가 있고요. 사실 이 추론은 뭐 인간이 그냥 철학적인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이 추론이라는 말을 이쪽 방향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목차에서 봤듯이 LLM이 추론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애널라이즈, 그러니까 LLM의 내부를 좀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LLM의 리즈닝을 어떻게 아까 프롬프트 그 주제도 많이 나왔는데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좀 시각화해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LLM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조화를 해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한 다양한 LLM 추론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널라이즈부터 한번 보면은 이 2022년에 나온 이 모델이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특이점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LLM이 사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를 넓히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 성적이 갑자기 완전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뭐 갑자기 모든 종류의 성능이 다 뛰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했던 말이 이 퀀티티브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창발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이 이후에 이 LLM이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걸 좀 연구해보는 그런 리서치가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프롬프트를 어떤 데이터를 이제 넣을 때 그 LLM에다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게 true나 false를 주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원을 조금 축소하고 수학적인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렇게 모델이 true랑 false의 공간을 나누고 있는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알려주지 않은 true와 false에 대해서 뭔가 시키지 않아도 공간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추론하는 과정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겠냐. 뭐 블랙박스니까 사실 정확하게 다 증명을 해내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좀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바꿔가면서 LLM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여줄까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체인 오브 닷이라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에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LLM에다가 프롬프트를 그냥 주면은 말을 못 알아먹는데 예시를 하나 주면서 이제 시키면은 말을 잘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계산을 수행해낸다. 특히 LLM이 잘 못하는 태스크로 많이 여겨졌던 게 수학이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 좀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인간이 직접 예시를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매뉴얼 COT
러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뭐 퓨샷 러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연구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이 스텝 바이 스텝 연구입니다. 이게 2022년에 또 나왔던 연구인데 사실 아까는 진짜 그 문제 상황과 답과 이런 거를 다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보자. 그냥 이걸 한 줄 넣었을 뿐인데 그냥 정확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2022년에는 이 모델 지금도 그렇지만 모델의 사이즈를 점점 키우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고 복잡도를 늘리고 할수록 이 모델의 성능이 늘어난다는 게 약간 정설처럼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은 이 논문들의 복잡도가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보시는 이 논문이 좀 완전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론의 길을 좀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당시에 조금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 딸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모델의 구조를 파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봤자 이거를 사실 생각할 수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구글 팀에서 발표가 된 거니까 다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흥미로운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2024년에는 렌스팅크 스텝 바이 스텝을 넘어선 이제 딥 브레스를 해보자. 심호흡 이제 공부법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발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비슷하게 이제 프롬프트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다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수정해 가면서 이거 구조화를 하긴 했지만 뭐 모델을 복잡하게 수정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프롬프트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인 오브 닷 이후에도 뭐 여러 개를 샘플링하는 멀티 샘플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트리 스트럭처 리즈닝 이 트리 스트럭처 리즈닝과 그래프 스트럭처는 주로 이제 수학을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그런 태스크에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각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X 오브 닷 시리즈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가 롤플레이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너가 여기는 수학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갑자기 성능이 또 올라간다. 이런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뭐 이 연구 이외에도 성자를 설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5살 아이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컴퓨터학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말을 해봐. 이렇게 하면 또 결과가 더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쪽 프롬프트 튜닝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결국 프롬프트랑 파인 튜닝을 활용한 거긴 하지만 여러 개의 이제 또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또 LLM의 구조적인 논리적 사고 방식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림 보시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LLM이 기존의 체인 오브 닷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에 오류가 있는 걸 잡아주는 모델이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모델이 피드백을 주고 그걸 다시 LLM에 태워가지고 맞는 생각으로 수정을 하는 이 베리피케이션 앤 리파이먼트 방식이 또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LLM 리즈닝이라는 게 이쯤 되면 뭔가 그냥 요즘 LLM 연구 다 갖다 놓고 그냥 LLM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들었는데 요즘은 사실 LLM의 성능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뭘 해도 그냥 리즈닝을 위한 연구가 되고 사실 리즈닝이라는 그 말이 쓰이는 거는 진짜 LLM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리스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최신의 LLM 그리고 NLP 연구들은 그냥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또 디컴포지션 하는 방식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큰 문제를 하나 주고 그거를 이제 풀어라 라고 하면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작은 짧은 문제로 나눠준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또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논리지 방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주 이제 얘기가 나왔던 뭐 IR이나 레그나 뭐 이런 방식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익스터널 논리지를 사실 뭐 요즘은 아예 프롬프트에 같이 태워가지고 넣어서 이제 거기서 또 답을 찾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 그거 외에도 이 사진 보시면은 잘못된 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외부 데이터에서 참조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이제 논리지를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LLM에 태워가지고 생각을 수정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이 이제 현재 이제 연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LLM이 한 명이 메인 생각하는 LLM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LLM이 또 연구가 됐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면 한 사람이 틀릴 확률이 이제 세 사람이 생각한 거에서 틀릴 확률보다 높다라는 직관에서 이제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세 명이 생각을 했을 때 두 명이 맞다고 생각한 게 정답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루이스를 좀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맞는 답을 투표하거나 아니면 고르게 뭐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굉장하게 신기한 방식들도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리즈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논리적인 어떤 정답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논문은 중간에 아예 코딩 파이썬을 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너가 LLM이 사실 답을 주는 게 부정확하지 않냐. 그냥 파이썬 켜가지고 쳐보면은 답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왜 LLM으로 다 풀려고 하냐. 사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코드를 짜는 거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파이썬으로 돌려버리면서 그냥 답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넘기는 그런 모델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특정한 태스크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웨스트 프롬프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델인데 수학 문제를 나오면은 그거를 아예 코딩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쿼리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코드로 바꾸는 또 작업을 LLM에 태워서 진행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코딩을 해보면서 답을 확인하고 그게 나와서 또 이밸류에이션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못 풀었던 그런 수학 문제들도 이제 풀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크 코더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비슷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도 비슷하게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수학 문제는 아니고 코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정 이제 태스크에 대한 연구가 좀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구가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제 우리가 소셜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왜냐면 이건 뭐 어떤 라벨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소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감정 같은 거는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한 방식을 이제 세그먼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냐 반대를 하고 있냐는 사실 포지티브랑 네거티브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나쁘게 말하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천사같이 좋은 말만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세그먼트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태스크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LM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라벨을 붙이고 부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좀 신기한 게 보시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무조건 얘는 어셉트일 거다라고 하는 그 모델 하나, 그 다음에 무조건 리젝트일 거다라고 하는 모델 하나, 그리고 얘는 아무 입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델을 각각 이제 세 개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에서 이제 연관을 시켜보면은 이제 뭐 어디를 지지하냐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어딘가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 LLM으로 이제 생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건 어셉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리젝트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탠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 명을 두고 각각 이제 그 아까 막 레이셔널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해석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래서 각 모델에서 이론적인 해석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저지 LLM이 또 세 가지를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저지가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내가 이 세 가지를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가 제일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답을 하나 라벨링하는 이런 방식의 태스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올해 발표된 논문인데 absolute 제로라고 해서 아예 파인 튜닝을 시키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제 논문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제만 주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강화 학습을 어떻게 보면 LLM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LLM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면서 특히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에 한해서만 가능하긴 합니다. 아직 뭐 코딩이라든지 수학에 대해서 주로 이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냥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이제 모듈이 하나 있고요. 그 문제를 이제 푸는 모듈이 하나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이밸류에이션을 시키는 모듈이 하나로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따로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팅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를 주면은 그냥 바로 그걸 풀어버리는 모델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 아직 정답이 있는 그 태스크에밖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LLM이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학습이 가능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안 좋은 사태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클라우드4가 너가 이제 나를 끌려고 하면은 너 바람 피고 있는 거를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말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룹4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모델인데 바로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은 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룹4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트위터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지 좀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론 머스크의 철학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룹4에 그것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순간 특히 이 모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블랙박스를 우리가 어쨌든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네. 적용 분야가 그냥 그러니까 LLM 사용자들이 이렇게 사용 낮게 사용하는 방식 편거에 대한 연구인지 아니면 다른 상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도 함께 연구되고 있는 거죠. 이게 LLM 리즈닝이라는 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술 쪽에서 LLM 리즈닝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한테 익숙한 게 아니라 이건 좀 어떤 태스크에서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LLM 리즈닝이라는 말을 오히려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논리적이고 조금 신학화된 방식으로 풀어보자라는 게 LLM 리즈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뭐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이 수학이나 코딩 분야에 조금은 한정되어 있는 모습도 있지만
제가 봤던 거는 그 LLM끼리 뭐 디베이팅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의사결정에 조금 도움을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사실 리즈닝이라는 표현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즈닝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